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2010년에 출시한 액션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입니다. 마비노기의 프리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스피노프 작품이 마비노기가 판타리 라이프라면 마영전은 판타지 액션을 추구합니다. 화려하면서도 리얼리티한 부분에 액션이 매력적인 게임이었죠. 초반에는 리얼리티를 강조해 초보자들에겐 높은 장벽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편의성과 전투를 좀 더 편하게 변경함으로써 고인물들은 등을 돌리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쉽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영전에 처음 로그인하면인데 매력적인 캐릭이 반겨주네요. 마영전 하면 생각나는 건 뛰어난 그래픽으로 멋진 캐릭터들의 모습인데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다른 캐릭터로 반겨주니 눈이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정은 마영전 오픈 베타 때 했던 계정인데 아직 예전 캐릭들이 남아있네요. 기존 캐릭은 놔두고 신규 캐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캐릭터들의 종류가 엄청 많네요. 나 때는 4-5개 캐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캐릭 종류가 23개나 있네요. 각 캐릭터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캐릭터들을 음성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뒤로 갈수록 신규 캐릭들인 것 같은데 여자 캐릭들을 선호하다 보니 여자 캐릭 비율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선택장애가 있다 보니 공략을 찾아보고 플레이하기 좋은 캐릭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쁜 캐릭터인 예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캐릭을 선택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머리 모양과 체형 색상 등 취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프롤로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참, 정신 차려. 그런데 이 거미를 보니 예전 기억이 떠올랐네요. 이 프롤로그는 13년 전과 바뀐 게 없이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녀가 키우던 거미였는데 누군가에게 조종당해 난폭해져 병사들이 잡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저렇게 난폭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용도 재미있고 잘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조작을 배울 수가 있는데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영전 전투에서는 중요한 것이 평타와 스매시 그리고 패티깅입니다. 몬스터 헌터를 벤치마킹했던 게임답게 논타겟 타입이라 컨트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거미와의 전투가 끝나면 코렛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조작법이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신규 지원으로는 레벨업 시작 상자를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일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열 수 있는데 전투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줍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바닥에 파란색 표시가 있어서 NPC를 찾는 고생을 안 해도 돼서 편리했습니다. NPC들도 한 곳에 대부분 몰려 있어서 대화하기도 편하네요. NPC에게 대화를 하게 되면 바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마영전의 전투 방식은 인스턴스 던전에 들어가 던전을 클리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선착장에 다가가면 이런 식으로 맵이 나오며 해당 전투에 들어가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전투다 보니 친절하게 다시 설명도 해주네요. 대부분 고전 게임들은 이런 편의성을 배워서 적용시키면 신규 유입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처음 정식 전투다 보니 몬스터를 맞추는 것도 잘 안 되었습니다. 화면 전환과 캐릭터의 시선 방향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컨트롤이 필요했습니다. 마영전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게임 내의 오브젝트들을 전투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보조무기를 통해 전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처음 보스 전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컨트롤이고 뭐고 그냥 맞으면서 맞다이를 하네요. 실제로는 보스의 공격 패턴을 읽어 패티 후 공격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처음이라 그럴 틈이 없네요. 마영전에서 보스를 잡게 되면 이런 식의 컷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멋져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런 컷들도 저장할 수도 있어서 멋진 장면은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온천욕을 하게 되면 버프를 받게 되는데 그 버프가 상당히 효율이 좋아서 전투를 나가기 전 꼭 온천 버프를 받고 하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널에서 온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저가 온천에 입욕제를 넣은 채널만 가능한데 온천 알림 메뉴로 입욕제가 넣어져 있는 채널을 찾아 쉽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채널에 오니 많은 분들이 온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여기 온천에 들어오면 모든 캐릭이 장비들 다 풀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들어오는 게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 갈색 로브는 수위가 세서 저렇게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천 버프의 성능이 상당히 좋네요. 무조건 받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레벨에 맞는 장비들을 지급해줍니다. 일정 레벨까지 보급을 해주기에 따로 장비를 구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또한 착용 장비에 따라 외형이 바뀌고 그 디테일도 좋아서 장비를 맞추는 재미도 있습니다. 투구는 외형을 감출 수도 있어서 저는 투구가 마음에 안 들어 투구를 감추고 생얼로 다녔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보조 무기를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보급해주는 무기와 온천 버프 때문인지 던전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진 느낌입니다. 아마도 전투에 대한 편의성도 개선하면서 난이도도 낮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하면 AP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스킬 레벨을 올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벤트로 AP 포션을 많이 주다 보니 쉽게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스킬들은 나중에 다 만당을 찍게 된다고 지금은 가이드 퀘스트를 보고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전투에서 여기 보스 등장시는 강렬했었는지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현도 울고 갈 뷔페입니다. 시기상 보면 설현 통신사 광고보다 이게 더 빨리 나온 거면 통신사가 이걸 표제. 예전 전투에서 보스의 특정 부위를 파괴해서 재료를 얻는 방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앤 것 같네요. 던전에 편의성만 준 것이 아닌 던전 입장에 최소화도 넣어놨네요. 이제부터는 선착장을 안 가도 마을 어디서든 던전을 입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의성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지 않고 처음에는 예팬대로 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니 신규분들도 좋아할 만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토리 전투 스킵 아이템입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스토리에 요구하는 자잘자잘한 전투는 패스하고 메인 퀘를 진행하는 건데 신규 유저분들이 빠르게 메인 퀘스트를 밀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전투만 빠진 거지 NPC들의 대화는 다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아바타 세트도 주는데 외형뿐만 아니라 능력치도 붙어 있어서 던전을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은 네트 캐릭의 기본 의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바타 의상을 주게 되면 기본 장비들의 외형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네요. 여기 던전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얼음 동굴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던전까지는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스를 보니 정확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보조무기를 이용해서 저 보스가 들고 있는 방패랑 갑옷을 파괴해서 조각대를 얻으려고 여기 던전을 여러 번 돌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불파괴 같은 시스템이 있다 보니 노가다성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다 빼버리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게끔 한 것 같네요. 다음 마영전의 변신 시스템인 다크나이트 변신인데 이런 전투를 진행하면서 튜토리얼 같이 진행을 하네요. 마치 영화 속 베놈과 비슷한 느낌으로 변신을 합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무기도 바뀌었는데 외형은 정말 멋있네요. 변신을 하게 되면 전용 스킬이 생겨서 전투에 좀 더 유리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전투는 거대 북극곰인데 덩치는 산만한데 민첩까지 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또한 공격 패턴이 불규칙한 느낌이라 피하는 게 더 힘드네요.
예전에는 몇 번 죽고 클리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장비와 아바타빨로 죽지 않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녹화를 다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전투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장목들은 굳이 안 잡고 무시하며 지나쳐서 미니맵에 저렇게 빨간색 표시가 있는 방 앞에 몬스터만 잡아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초반에 잡목들 잡는 재미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해서 귀찮았는데 잡목들을 무시해도 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아바타 세트를 몇 개 나눠주는데 기간제다 보니 기존 것을 다 쓰고 나중에 받은 것을 사용하시면 꽤 오랜 기간을 아바타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바타가 궁금해서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장비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고 이쁘게 잘 만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공격 스킬들을 배워보았는데 타임이 들긴 했지만 스킬들이 하나하나가 강력하고 화려하고 멋져서 게임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좀 전에 잠깐 사용했었던 다크나이트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크나이트와 팔라딘 두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변신의 특징이 각각 다르다 보니 본인 캐릭에 맞게 고르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변신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 스킬도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신을 실제로 전투에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텀이 생기는데 변신하는 도중에는 보스들이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변신도 1차, 2차로 나뉘어져 좀 더 강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더 진행해서 아바타 상자를 받았는데 또 못 참고 열어버렸네요. 이번에 받은 아바타는 투구까지 완벽한 외형이었습니다. 외형은 달라도 착용 능력치는 동일하니 새로 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게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메인 스토리 퀘는 아니지만 제작 관련 퀘스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투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이 가능했는데 제작 재료는 전투에서 얻는 재료들로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부족한 재료들은 바로 거래소에서 물품을 검색 후 바로 구매가 가능해서 제작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해서 저렴하게 제작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전 재료들이 쉽게 거래가 가능해서 던전 재료들을 잘 모아다가 팔아야겠네요. 이제 메인 퀘스트가 코렌 마을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다음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어 보이네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을로 들어가니 마차가 보였습니다. 마차가 다른 마을 간에 이동하는 포탈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마을인 료체스트 마을인데 유저가 한 명도 보이질 않네요. 여기 마을에서도 빠른 출정이 가능했습니다. 왠지 첫 번째 마을에서도 퀘스트는 진행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용전 전투가 스타일리시하고 타격감이 있어서 재미있긴 한데 계속 한 캐릭터로 혼자서 던전만 돌다 보니 오랜 시간 게임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가끔 보스들의 난이도가 높을 때는 정신이 바짝 드는데 웬만한 보스는 쉽게 잡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나마 여기 보스가 제가 공격할 때 모션들 때문에 보스 공격이 안 보여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HP가 많이 달아도 보급해준 HP 물약이 효율이 좋아서 죽을 걱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로체스트 마을에도 온천이 있는데 입욕제를 넣은 온천이 현저히 적네요. 대부분 유저들이 첫 번째 마을에 모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긴 사람이 없어서 아늑하네요. 온천욕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용전을 하면서 보스들의 패턴과 특징들이 각각 보스마다 다 달라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보스들을 컨트롤하면서 공략하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평소엔 빨라서 못 봤는데 캐논의 반동이 세서 캐릭이 뒤로 눕혀지네요. 현실 반영이 엄청납니다. 레벨 60이 되면 기사단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12명의 유저들이 모여서 보스를 레이드하는 전투입니다. 혼자서만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려니 기대가 되네요. 입장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입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저들 레벨이 115렙 말렙 분들도 있는 거 보니 60부터 말렙까지 같이 던전을 도는 방식이네요. 보스는 일반 던전의 보스와는 클래스가 다른 드래곤입니다. 다른 분들의 공격 자체가 엄청 화려해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보스 패턴은 없고 그냥 닭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저만 넘어진 느낌이네요. 다른 분들은 저 공격 패턴이 보이나 봅니다. 보스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간 거 보니 1페이지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유저들이 한 곳으로 모이네요. 저도 눈치껏 따라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피소에 있어야 보스 공격을 막을 수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한두 번 더 대피소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닭딜을 시전하면 보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모든 유저들의 컷신을 보여주네요. 여러 직업군들을 보게 되네요. 다들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저는 왜 발라당 넘어져 있는 게 찍혔을까요? 다른 분들은 멋지게 나왔는데 저만 추하게 나왔네요. 전투가 끝나면 공헌도가 나오는데 전 1%를 때렸네요. 또 다른 기사단 전투인데 이번엔 보스가 달랐습니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얼굴이 좀 더 길쭉하게 생겼네요. 여기 보스는 대피소 같은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각 보스마다 공략이 다른 것 같네요. 대신에 여기서는 보스가 석화되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투석기로 보스 맞춰서 석화를 풀어서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의 공략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바닥에 전기 데미지 주는 것 말고는 어려움 없이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1%의 데미지를 주었네요. 버스 감사합니다. 혼자 던전을 진행하다가 지루하면 NPC와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다는 인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기 5명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전투와 대화, 선물을 통해 호감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각 캐릭터들과 4번의 대화와 1번의 전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일 꾸준히 해서 호감도를 다 올리게 되면 그 캐릭터의 목소리와 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는 여기 게시판을 통해 임무와 동료를 선택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 동료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할 수가 있었고 생각보다 동료의 전투력이 낮아서 실망을 했네요. 조금만 전투하고 헥헥거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전투를 끝내면 인연의 인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의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했다고 헥헥거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윈이라는 캐릭과 같이 전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던 캐릭들이라 어떤 전투 방식인지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 던전만 도는 것이 지루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쉬어가는 식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비노기 영웅전을 즐겨보았습니다. 논타겟팅의 시스템에 스타일리시한 전투와 타격감으로 오랜만에 손맛을 느낀 게임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드코어한 액션이 아니라 빠르고 가벼운 액션을 추구하다 보니 초반에 그 감성을 못 느끼겠지만 새로 하시거나 연어이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캐릭들도 자주 나오고 이벤트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